황해도 어느 마을에 김작을련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도 예쁜데다 홍기까지 꽉 차다 보니 동네 총각들이 매파를 동원해서 서로서로 혼담을 넣었는데 그 중에는 김추영이란 자도 있었습니다. 이 김추영이란 자는 성격이 매우 집요한 인물로 김작을련에게 혼담을 거절당했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의를 서성이며 구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작을련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자 김추영은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 기껏 생각해낸 것이 겁간이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서성이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김작을련의 가슴골을 보고 크게 마음이 동한 김추용은 그날 밤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김작을련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데 성공한 김추용이 겁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깬 김작을련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비명 소리에 가족들이 몽둥이를 들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추용은 하는 수 없이 정신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작을련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모면했지만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김추용도 자고 있던 김작을련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실패했다는 생각보다 성공할 뻔했다는 생각에 미련과 아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김추영은 작전을 바꿔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김작을련과 교제하는 사이로 이미 관계까지 수차례 가졌다고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에 김작을련은 펄쩍 뛰었지만 소문이란 것이 나기는 쉬워도 잠재우긴 어려워서 나중엔 곧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다는 둥, 속도 위반으로 벌써 아이를 가졌다는 둥 하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심심치 않게 혼담을 건네던 매파들은 발길을 끊었고 김작을련은 김추영의 연인에다 품행마저 단정치 못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시대가 조선시대인지라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처지를 비관하던 김작을련이 절벽에서 몸을 날려 강으로 투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질기다더니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세상에 이별을 고하던 김작을련을 마침 강가를 지나던 사람이 건져서 살려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김작을련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김추영 이놈을 먼저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김추영이 김작을련을 경계하는 바람에 죽일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작을련은 포기할 수 없었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남자로 변장하기로 합니다. 예상대로 김추영은 남자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작을련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추영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복수살인을 준비하면서 사형을 각오한 만큼 김작을련은 담담히 관하로 가서 자수를 했고 당시 임금인 영조에게 이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조가 처벌을 내리지 않은 김은의 살인사건하고도 매우 유사한데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역시 결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걸 인정해서 김작을련을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때론 조선시대 판결이 지금의 판결들보다 후련할 때도 있습니다.